자, 이번 시간은 이제 소유권의 취득 방법 중에서 취득시효 또는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 취득시효, 점유라는 개념부터 먼저 전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점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유 취득시효 얘기는 민법 245조 1항 이런 데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중심축이 되는 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소위 이제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서 이 등기 청구권 행사가 있게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스토리는 이런 식이에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을이라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넘어왔을 때 그때 바로 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이런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총론 묶어서 공부하게 될 텐데 10년이라고 하는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계약상 의무가 있는 시기는 10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수인이 산 다음에 10년 동안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기본적으로 더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계속 점유를 하고 있을 때는 소위 이제 소멸시효가 정지가 된다고 해서 10년 넘어도 소위 등기 청구권 행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점유 취득시효는 이런 식이에요.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갑도 법을 몰라, 을도 법을 몰라. 그래서 등기 권리증이라고 하는 거, 등기 필증을 을에게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등기를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소에 가서 이 등기부의 내용, 기록된 내용을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이렇게 가야 돼. 갑에서 을 명의로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등기를,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소에 가지 않고 그냥 집문서, 땅 문서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는 매매가 이루어졌다, 소유권이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귀속이 됐다라고 믿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중개사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니까 이게 등기라는 게 넘어가야 되는 거 이렇게 알지만은 시골에 있는 분들이 누가 알겠어요? 그냥 집문서, 땅 문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게 됩니다. 이게 내 거라고 믿고서 이제 점유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의 기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했다라고 했을 때 아직 이 사람 소유권 취득 못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20년의 시간이 흘러버리게 되면은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가 을이 소유자로 해석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 부동산을 점유를 하게 되면 시효 완성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 해서, 자, 이제 20년이라고 하죠. 자, 검토를 해볼까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평온공연한 점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는 추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서 점유권 파트에서 점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즉 사주 점유를 추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선의로 하는 점유를 추정하게 된다. 평온공연한 점유를 추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을이라는 사람은 굳이 이것이 내 것이다, 내가 자 20년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샀다, 이런 것을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원 공인한 점유도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만 주장하면 돼? 20년 전부터 내가 점유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 보이게 되면 이 사람한테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점유 계속의 추정이라고 해서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입증되게 되면 어떻다?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20년 전에 V하고 그 땅에서 사진 찍은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20년 지난 상태에서 또 V해서 사진을 찍은 게 있으면 이건 계속해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하고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 을이라고 하는 현재 시효 완성자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텐데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에 대해서 야 나한테 등기 넘겨줘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등기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은요. 시효 진행 중에 20년 사이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양도가 됐을 때 계속 소유권이 바뀐 거야. 이때 시효가 완성되게 되면 최종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이 사람이 20년에 점유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한테 팔아먹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갑은 을한테 팔았습니다. 한번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 재산세도 계속 내고 나 팔았는데 왜 나한테 재산세를 내라고 할까 알아보니까 아직도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다? 갑으로 돼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 이거 돈이 필요한데 나 마땅히 팔 건 없고 그래서 병한테 이 부동산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존재해요. 그때는 이제 법을 알아가지고 갑에서 을, 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병은 어떻게 한다? 소유권을 일단 취득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문제의 토지는 계속 을이 시효 완성자가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이때 을이라는 사람 최종 등기 명의인 이 사람한테 뭘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등기 청구권은 야 등기 넘겨줘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병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얘가 점유 시작한 지 19년 차에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1년도 되지 않아서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되면 어떻다?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상린관계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담장 설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다?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했고요. 청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게 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상대방은 어떻다? 등기를 넘겨줄 법적 의무가 있다. 그래서 시효 완성 당시 20년 차를 얘기합니다. 등기 명의는 시효 완성자가 등기 청구를 행사하게 되면 이에 대응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을은 대금을 지급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게 될 것이고, 갑은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줄 계약상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이 등기 넘겨줄 의무하고요, 시효 완성에 따라서 등기 넘겨줄 의무는 그 의무의 성질 자체가 달라지게 돼요. 왜? 지금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것은 계약상의 의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등기 청구 행사가 있을 때 등기 명의인이 넘겨줘야 될 의무는 법적 의무가 됩니다. 왜 그러냐? 법에서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이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대방은 그 등기 청구권 행사에 대응해서 어떻다? 이것을 넘겨줄 법적 의무가 있다 해서 다시요. 자, 등기를 넘겨줄 의무는 게 두 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어요. 계약상 의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이렇게 민법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줄 법적 의무라고 하는 거에서 어차피 등기 넘겨줄 의무는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의무가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별일 없이 지금 이제 제일 억울한 사람이 19년 차에 샀는데 갑자기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시효 완성자가
아니라 짠 하고 나타나서 나 20년 됐는데 나한테 등기 넘겨줘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다? 그래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효완성자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를 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인에게 점유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절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뭘 해야 된다? 등기 청구권의 행사를 해서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그때 가서 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민법 186조, 187조를 나중에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 치고요. 자, 이렇게 하나 보셨고. 그럼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 뒤에서 나오게 될 텐데 조금 이제 응용을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사안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어떤 경우가 있게 되냐면, 자, 갑이 을한테, 애초에 등기 명의인 갑이 을한테, 자, 매매를 하고 나서요. 지금, 자,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를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병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사안에서는 을이라고 하는 이 소유자, 시완성자, 누구한테 갑에 대해서 소유 명의인이 갑이니까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고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어떻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때 이걸 원시 취득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합니다.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그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 자체야 20년 지난 상태에서 넘겨받지만은 실제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로 해석한다?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사안을 보니까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을 20여 년 전에 을에게 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해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에게 매각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해준다. 자, 한편 의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끄라고 믿으면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사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병이라는 임차인을 두고서 이 사람이 어떻다? 임차인한테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해서 사입 월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인에게 점유한 사람은 등기 청구권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때 점유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드릴 때 간접 점유라고 하는 것도 다 점유의 한 유형이 된다. 이 둘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을과 병의 관계를 보면은 자, 을이라는 사람은 자, 병이라는 사람에게 뭘 했다고요? 바로 점유를 하게 허락을 해줬고 실질적으로 직접 점유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 병이라는 사람을 직접 점유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럼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 뭐가 된다? 간접 점유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간접 점유도 당연히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시효완성자가 되게 되면 이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그 당시의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등기 넘겨받게 되면 점유를 개시한 대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년쯤 지난 상태에서 갑을병정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안 다시 갑은 이미 20년 전에 누구한테 을에게 이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근데 한 10년쯤 지난 상태에서 돈이 필요해서 어디 담보물 없나 찾아보니까 아직도 이 X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웬 떡이냐 해서 이 민법 모르니까 일단은 돈 빌리면서 갑을병정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어떤 거냐면 이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이 돈을 갚지 않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해서 자신의 채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예요. 현재 20년 지난 상태에서 정은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아까 우리 병이라는 사람은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등기 넘겨받았어요. 그럼 이제 을은 뭘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를 언제로 본다? 점유를 개시한 때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20년 전부터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받은 차임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요건 이제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이거야. 만약에 20년 전에 을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 갑을 정명의 저당권은 무효가 되는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죠? 직계 아닌데 여기다 돈 담보로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이건 무효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현실적인 부분 하나 고민해 보셔야 돼.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이야. 자, 어떤 사람이 토지를 들고 와서 돈 좀 빌려달라. 담보물로 이걸 내놓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이걸 무효로 처리해서 정을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대 국민은행에서는 더 이상 담보권 설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토지나 건물이라고 하는 게 언제 시효 완성에 따라서 소유권 잃어버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돼버립니다. 왜? 은행에서는 절대로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해주지 않을 것이다. 왜? 혹시 이게 뭐 중간 잘 내용은 모르겠지만 시효 완성자가 짠 하고 나타나는 순간 이 정의 저당권은 나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 판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다시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까지는 좋아요. 그럼 중간에 임차인한테 받은 차임이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게 을에게 귀속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 저당권자는 그대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 자, 안 그러면 국민은행이 절대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나오게 되는 얘기가 시효 취득 전 원소유자가 그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저당권 다 같은 얘기야. 그래서 정이라는 사람은 어떻다?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시효 취득자, 결국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게 되면은 그 중간에 있던 저당권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돈을 누구한테 갚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이 사람이 돈을 안 갚게 되면 저당권 실행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을이 정한테 돈을 갚았을 때 이거를 누구한테 갑에게 갚으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거냐, 부당이득 환원 청구할 수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건 또 이제 인정을 안 합니다. 자, 이유는 그거야. 자, 지금 을이라는 사람은 지고지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 당연히 매매에 있으면 당연히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기를 해갈 권리가 있고 또는 의무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가 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터졌으니까 최소한 그 근저당권을 아는 상태에서 그 빚을 갚아야 될 의무는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 다시 갑시다. 자,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인에게 점유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시효 완성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시효 완성자는 이 부동산의 최종 소유권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등기 청구권 행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등기를 한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시효 완성자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받은 차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20년 동안 받은 게 있으면 그건 당연히 유효한 것이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겠고, 한편 문제가 되는 게 등기 명의인이 중간에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저당권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시효 완성자가 이 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았을 때 등기 명의인한테 최소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시효 취득의 법률 관계가 되겠습니다. 해서 요렇게 논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인에게 점유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등기 청구권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5년 차가 됐는데 아직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효 10년에 걸리게 된다.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이제 등기 청구권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몇 년 내? 10년 내에는 어떻다? 그 권리를 행사를 해야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아까 한번 예를 든 것처럼 자, 이 시효 완성자가요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이때는 10년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도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고 간접 점유도 점유의 일종이라고 했으니까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25년, 30년, 40년 되더라도 계속해서 어떻다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축이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사안을 보게 되면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이 사람은 시효 완성자가 되게 됩니다. 시효 완성자가 되게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10년 차에 병한테 소유권을 넘겼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이 병한테 소유권을 넘겼다. 그러면 20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누구한테 20년이 되는 시점이 여기라고 하면 을이라는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제일 안 되는 사람이 이거라고. 자, 갑을 병,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볼까요? 20년 되기 19년 차에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또 을이라는 사람 누구한테 정이라는 사람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딱 20년 되는 그 시점에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 체결하고 이 사람이 시효 완성자가 되게 된다. 그런데 병한테 팔았어. 판 시점이 뭐냐면 21년 차에 팔았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1년 차에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획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 20년 차에 누가 을이라는 사람은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사람이 20년 차에 바로 어떻다? 이때는 21년 차에 팔았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 등기 명의는 병이 돼야 될 것인데 문제는 20년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걸 안 등기 청구권을 미처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 청구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어요. 중간에 그 후에 20년 지나서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그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것도 이런 식이야. 20년간 소유 사람,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을 인정을 하긴 하는데 이게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딱 20년 됐을 때만 어떻다? 행사할 수 있다. 근데 마침 그 사이에 소유자가 바뀌지 않게 되면 22년, 23년이 되더라도 뭘 할 수 있다? 등기 청구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비해서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후에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그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는 뭐를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물론 이론상은 그렇게 갑니다. 이 사람이 21년 차에 바뀌었는데 죽지도 않아. 딱 20년을 또 점유해.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등기 청구권을 그 당시에 등기 명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있겠지만 그건 이제 우리 요즘의 시험 문제는 거의 이슈가 안 되고요. 해서 하여튼 20년 지나서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어떻다?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다시요. 같은 사안인데요. 자,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19년 차에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20년을 채웠다. 그러면 을은 누구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21년 차가 돼서 병한테 소유권 이전 늑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다? 등기 청구권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사안 볼까요? 이런 식이죠. 자, 지금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최종 등기 명의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최종 등기 명의인은 뭘 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자, 그런데 등기 청구권 행사 전에 이게 매각되는 경우가 있다. 즉 21년 차에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20여 년 전에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20년이 되게 되면 시효 완성에 따라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그 후에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각이 이루어지게 된 병은요. 등기 넘겨받았으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요. 을이라는 시효 완성자는 병에 대해서 20년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병이라는 사람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병이라는 사람은 어떻다?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서로 짜고 산다거나 해서 이중 적극가담 해서 서로 짜고서 하는 경우, 이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있지만 여기까지는 뭐 문제 고상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제3자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야. 갑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20년 당시에 최종 등기 명의인, 이 사람이 제3자에게 20년 지난 상태에서 팔았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해서 등기 명의인이 몰랐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선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한테 제3자에게 팔았다라고 한다라면 이 사람은 전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몰랐어 그냥 20년 지난 상태에서 이게 등기 청구권이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내막 모르고 팔았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한테 전화했어. 야야, 이제 등기 청구권 행사할 거니까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전화를 한번 했다고 하십시다. 갑이 법을 알아보니까 20년 당시에 최종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등기 청구권 행사가 있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결국은 소유권 뺏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알면서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효 완성과 관련해서 점유취득 시효라는 개념의 거의 대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이제 지문들 몇 개를 분석을 해드릴 텐데 너무 극단적이에요. 문제가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둘 중에 하나의 유형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점유취득 시효 관련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쟁점이 뭐냐면 결국은 시효 완성자가 뭘 해야지 등기해야지 어떻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유취득 시효에 관한 개념 한 번만 정리하고 지문 가지고 쟁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인하게 점유한 사람, 이 사람에겐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근데 우리 점유권 공부하실 때 소유의 의사로는 점유 추정됐었고요. 선의 점유 추정됐었고요. 평온 공인한 점유 추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굳이 아까 제가 예를 들 때 매매를 예시를 했었는데 자, 지금 상태에서 매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입증할 방법도 없고 논의할 방법도 없다. 그래도 어떻다? 소유의 의사로는 점유로 추정하게 된다. 그래서 상대방, 최종 등기 명의인이 아니야, 20여 년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것에 불과해. 즉 자주 점유가 아니야. 이런 것을 누가 바로 상대방, 최종 등기 명의인이 입증을 해 보이게 되면 더 이상 등기 청구는 행사할 수 애초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효 완성자는 20년간의 점유라는 것만 어떻다 입증을 해 보이면서 등기 청구를 행사하면 최종 등기 명의인 소유권 이전 등기 시효 완성자에게 넘겨줄 의미이고요. 자, 등기 청구 행사에 따라서 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좀 어려웠던 게 뭐라고요? 혹시 중간에 시효 진행 기간 중에 등기 명의인이 설정한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이 있다면 그 자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시효 완성자가 등기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도 저당권 떠 안은 상태에서 다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잘 가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 지금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는데 행사하기 전에 제3자 명의로 매각이 이루어진다. 20년 후에 소유 명의가 바뀐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자, 소유자가 누가 될 것이냐. 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냐 했을 때 제3자는 기본적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그리고 지금 최종 등기 명의인의 경우에는 알면서 이걸 팔았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근데 모르면서 팔았을 때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 정도가 기본적인 뼈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이제 105페이지 가서 간단하게 지문 몇 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형태의 문제가
26회 그 중에 있었죠.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 해서 자, 시효 취득은요. 자, 기본 구조 자체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을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된다? 점유라는 거, 점유를 했을 때 인정되게 되는 게 뭐가 된다? 바로 시효 취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 관련 기출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좀 단발적인 문제. 답은 1번이에요. 일단은 1번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점유를 전제로는 권리가 아니죠. 그래서 저당권에 있어서는 시효 취득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좀 독특한 형태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라고 해서 나중에 제한 물권에서 공부할 텐데 이런 식이야. 자,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자, 우리가 미리 땡겨서 보겠습니다. 두 개의 토지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토지가 맹지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맹지의 소유자가 옆의 토지를 나다닐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합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맹지의 소유자가 옆의 토지, 주변 토지를 나다닐 수 있는 권리라고 봤었고요. 주요 이슈 3가지 있었죠. 더 편리한 경우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 장래 토지용 상황을 고려할 필요는 없고 지금 당장 나다닐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세 번째,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봐야 되는데 토지 분할로 인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했을 때는 무상이고 출제 포인트, 이 무상에 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사람, 자, 이 있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다시 다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게 된다. 요 3가지가 이슈. 자, 지역권 얘기 가볼까요? 지금 주변 토지를 나다닐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A라는 토지, B라는 토지라고 했을 때 A라는 토지의 소유자가 나다닐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자, 요거 말고요.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옆에 토지를 이렇게 나다닐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지역권은요, 지역권 설정 계약하고요, 지역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죠. 다 지역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A 토지 소유자와 B 토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에 합의까지는 있었어. 이용해도 좋다고 허락도 해주고 치료도 지급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미처 등기만 안 한 상태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지역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권이라는 것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갑 A 토지 소유자라는 사람은 이겨서에 대해서 지역권이 있다고 믿고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계속해서 자, 남들 보란 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럼 이제는 20년 지난 상태에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위 지역권의 시효 취득에 관한 부분이 되게 될 것이고요. 지상권도 마찬가지죠.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이야. 어떤 토지를 건물 소유나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근데 문제는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지상권 설정 계약하고요. 지상권 설정 계약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을 하고 싶으면 합의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까지 이 토지에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갑을이 법을 잘 모르고 등등등 해서 등기만 미처 안 하고 시간이 20년씩이나 지나버렸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현재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지상권의 시효 취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거의 이제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이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 각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우리 시험에서 굳이 놓냐면 2개가 있어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듣고 버리시는 겁니다. 자, 행정재산은 시청, 청사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건 중개 대상물도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 재산이라고 해서 시유지, 국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시유지를 불허한다, 국유지를 불허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유지나 국유지는 관련 법에 따라서 일반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사적 거래가 가능한 재산을 가리켜서 일반 재산이라 부르게 될 것이고, 사적 거래가 안 되는 재산
재산을 뭐라고 한다? 행정재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을 불화를 받고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지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데 불화 받아놓고 그냥 계속해서 20년 동안 건물도 짓고 쭉 살아왔어. 그러면 뭘 주장할 수 있다?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고요. 성명불상자의 토지라고 되어 있죠. 누구 건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자, 이때도 그 사람하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만 안 넘겨받은 경우가 있다. 자, 누구 땅인지 모르지만 20년 전에 누구를 만났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 만나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잘 안 돼. 그런데 그때부터 연락도 안 되니까 그냥 뒤져버렸나 싶어가지고 그냥 이 사람 당당하게 20년간 소유여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사이에 누군지 모르지만 갑자기 나중에 최종 등기 명인이 하나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20년 되는 시점에 뭘 주장할 수 있다? 등기청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나저나 일단 시효 취득의 기본 논의의 전제는 뭐라고요? 점유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저당권에 있어서는 시효 취득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 교재 105페이지 오른쪽에 1번 점유 취득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는 간접 점유 포함한다. 요즘에 거의 도배하고 있죠. 그냥 직접 점유는 유치해서 안 내. 그래서 간접 점유. 아까 임차인을 시켜서 자기는 간접 점유 형태에서도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2번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 점유는 점유 취득 시효의 기초가 되는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악의의 무단 점유는 아무 원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점유를 뭐라 부른다? 악의의 점유라 부른다. 이건 당연히 자주 점유가 아니겠지요. 원래 점유는 자주 점유로 추정하는데 상대방 입증해 보였다고 20년 전부터 동네 조폭이야. 아무 근원 없이 남의 땅에다가 농사 짓고 이런 애야. 그러면 이때는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 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틀렸죠? 앞에서 자주 점유, 평온 공연한 점유는 추정이 되니까 굳이 자신이 어떻다 자주 점유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 그냥 안 그래도 다 자주 점유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 취득 시효를 중단시킨다 해서 자, 별거 아니고요. 아무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럼 이제 을이 소유 명의자가 돼야 되는데 자, 이 사람이 등기를 안 한 상태라고 그래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앞으로 20년간 점유를 하게 될 사람입니다. 을이라는 사람, 이 사람 시효 완성자야. 근데 갑한테 돈 받을 게 있어가지고 병이라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가압류 신청을 해서 여기에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거하고 시효 완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그냥 이거는 뭐가 됐든 말든 그쪽 사정이고 일단은 여전히 어떻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또 압류는 국가나 지자체가 등기 명인한테 세금 받을 게 있을 때 압류를 했다고 했을 때 소멸시효를 중지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자, 소멸시효를 중지시키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어떻다? 자, 시효 시행 자체가 중지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의미예요. 좀 어려워요. 해서 넘어가시고. 그 다음 여러분 교재 106페이지인가요? 106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여기 파트 접근해 가실 때도 쉬운 건 체크하시고 어려운 건 버리시고 이렇게 가셔야 돼. 1분 안에 한 문제 풀 수 있는 딱 그 정도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질문요. 시효 취득자 취득시효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이 발생할 뿐이다 해서 오른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자, 부동산에 관해서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자,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면 그 점유는 취득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지문인데 이게 무슨 소린지 감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시험 지문 보다가 이렇게 뭐라고 씨부리는 얘기가 나오면 무시하고 넘어가시라고. 답이 아니니까.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전혀 모를 얘기가 지문 2-3개 깔린다고, 5개 중에서 1-2개 깔린다고, 그럼 무조건 패스야. 1번을 공부 좀 하시는 분들, 한 뭐 재수 3수점 하시는 분들 연구하십니다. 이게 곰곰이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을 하시고, 근데 이제 통계가 얘기하는 거죠. 16년 동안 딱 한 번 나왔던 지문이고, 앞으로도 절대 나오지 않을 지문, 시험장에 가면 또 이상하게 깔아줄 지문, 이런 유사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문에 깔을 것이다 해서 2번 패스. 나중에 보셔도 안 돼. 지금 이 파트를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몇 개만 달달달 외우는 거야. 계속 기본만 계속 달달달 외우고 그거 가지고 답을 찍어내는 거지. 이걸 지문 한 번 나왔다고 그래서 이게 판례 지문이거든요. 이걸 쫓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보실 때도 쫓아가. 그런데 시험 보실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삽질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시험 문제에서 답을 뽑아내는 것,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점수가 나오는 게 장땡이고요. 점수나 받아내는 방법은 답이 안 됐던 구질구질한 지문들에 대해서 절대 무시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굳이 지금 공부할 때 읽어보는 취지는 시험장 가면은 이런 개떡 같은 지문들이 나올 수가 있다. 예, 그냥 전문용어로 쌩까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디테일에 가서는 안 돼요. 자, 3번 지문.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탐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개념 하나 설명드릴까요? 자, 요거는 뭐 내용 자체가 아니라 가시겠습니다.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 이 사람은 앞으로 20년간 자, 소유의 의사로 그다음에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하게 될 성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사람이 10년째 점유했다. 이 사람한테 권리가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10년차 점유 상태라고. 아니, 자, 5년 동안 점유를 지금 했어. 그럼 이 사람한테 뭐가 있다고요?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점유권이라는 권리. 자, 점유권은 본권의 존재 여부, 무관하게 성립하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점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시효 완성을 했든 안 했든 이 사람은 여전히 뭘 가지고 있다?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근데 토지 소유자가 이 점유자의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려고 거기다가 담장 등을 설치했다라고 했을 때 어떻다? 당연히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그런 게 있었죠. 반환 청구권에서 점유자 자신의 점유를 침탈한 자, 뺏어간 사람한테 뭘 주장할 수 있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런 거 있었잖아. 원래 갑소유 X 물건에 대해서 을이 훔쳐갔어. 을이 물건을 절도를 해갔어.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X 물건을 놔두고 있는데 소유자가 갑이 와서 이것을 다시 들고 갔어. 이걸 전문용어로 점유의 침탈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원래 소유자한테 어떻게 한다고? 전환을 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 을의 점유권을 침해했으니까.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랬을 때 법원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바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설령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이 사람의 점유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점유물은 어떻다? 을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오게 된다. 그럼 이제 갑은 자, 이거를 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서 얘가 훔쳐갔으면 소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그 물건을 찾아가야 되지 지 멋대로 들고 갈 수는 없다. 다시 갑시다. 시효 완성자와 관련해서 자, 20년이 됐든 안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토지 소유자가 이 사람의 점유 침탈 외의 방법으로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 수익 등을 방해한다. 그러면 점유자의 뭐를 방해하고 있는 거다? 바로 점유 침탈 외의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때는 방해 배제 청구 또는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 얘기가 바로 3번 지문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 완성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했으나 등기 청구를 행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해서
합의로 소를 취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 이익의 포기에 대해서 오른편에서 자, 어떤 등기 청구인이라는 권리 자체 어떻게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큰 쟁점 안 되고요. 자, 5번 질문 시효 취득자가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자,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20년 지난 상태에서 이미 등기 청구는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등기 청구는 몇 년? 10년이라는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는데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라면 어떻다? 이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해서 자, 한 30년간 점유한 경우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원래대로 치면 20년이 되는 시점에서 등기 청구이 발생하고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등기 청구이 소멸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바로 점유를 계속하고 있을 때는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6번 질문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 완성자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볼까요? 지금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양도가 됐다. 소유자가 계속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전전양도가 된 경우 자 지금 시효가 완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 시효 완성자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오른편입니다. 잘못 OX가 잘못 표시가 돼 있어서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인이라는 사람은 최종자 시효 완성자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이 주제와 연계가 되어져 있어 6번 지문 오른편입니다. OX가 잘못 표시가 됐으니까 수정을 해주시고요. 7번 등기상 소유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오른편인데 별로 중요치 않아요. 자, 요거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20년 전에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등기를 넘겨받지 미처 아니한 상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시효 완성자가 됐다라고 했을 때 시효 완성자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인에게 점유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다? 등기 청구권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만약에 제가 이 19년 차에 병이라는 사람이 이 갑이 어리버리한 상태에 정신이 맨정신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서류를 조작해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를 가져왔어요. 무효입니다. 다시요. 자, 이 병이 갑과 매매나 아무 이유 없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뭘 했다고? 서류를 조작해서 등기를 가져왔다고요. 그런데 20년이 딱 되는 시점에서 을은 누구를 찾아가야 될 것이냐? 병을 찾아갈 것이냐? 아니죠. 바로 이때는 갑을 찾아가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유는 이 병 명의 등기 자체가 무효라고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최종 등기 명인이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권리자를 찾아가서 해야 된다 해서 이것도 좀 버릴 짐은 자 오른쪽에 8번 짐은 답이 됐었네요. 자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아니 법적 자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아니라고요. 이 지금 이제 최종 등기 명의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줄 의무는 뭐가 된다? 법적 의무가 된다. 다시 볼까요? 자, 두 가지 경우에서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법적 의무가 아니라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돈 받는 대신에 어떻다?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계약상의 채권 채무예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인하게 점유를 했다라고 하면 이때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줄 의무라고 하는 것은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아니라 민법 245조 1항에 따라서 발생하는 법적 의무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8번 지문을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 등기하지 아니한 9번 지문 시효 완성자,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돼 있던 가등기에 기해서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해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건 유보해서 나중에 등기부 보시고 나서 다음에 보시게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문제 지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자 2번 지문 아까 봤던 지문, 그 다음에 4번 지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7번 지문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9번 지문,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되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판례 지문을 막 카피해서 때려버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데서 필요해서 지금 점유 얘기할 때도 20년간 소유여서로 평온 공유한 점유 얘기 관련해서 필요하고 여러 군데서 연계돼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이 자체만 가지고는 별 영향가 없어요. 이 문제를 맞출 확률하고 공부해서 맞출 확률하고 보게 되면 별 영향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겠고, 그 다음 교재 107페이지. 자, 1번 좀 가볼까요?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취득 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야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틀렸죠? 바로 시효 완성자에게 임차, 임대료는 귀속되게 된다. 아까 우리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했었거든요. 등기를 했을 때. 그래서 그 사이에 임대료 받은 것은 누구한테? 시효 완성자 몫이 되게 된다. 2번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케이스. 중간에 원래 등기 명의니 저당권 설정하면 근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생략. 역시 좀 오래전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옆에 관련 기출문제 중에서 30회 문제만 하나 보겠습니다. 점유 취득 시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에서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 점유자 점유 취득 시에 기초가 되는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해서 아까 봤던 주제인데 틀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악의 무단 점유라는 것은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했다는 게 입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 청구권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요. 두 번째,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별도의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답이 됐던 주제인가요? 예, 그래서 요 집합 건물 법이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될 주제인데 지금요 시효 취득 관련해서 지금 시효 취득이 문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건데 등기가 안 됐을 때 오랫동안 점유했을 때 그때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복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사고 판다라고 했을 때 전유 부분, 아파트 101동, 101원, 101호를 사고 파는 것이지 그 앞에는 복도까지 사고 파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그리고 복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이 같이 따라오긴 하는데 문제는 복도에 관해서는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러니까 등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등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출제자 의도를 분석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등기자 점유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 등은 원래 등기할 수 있는 건데 등기를 안 했을 때 나중에 20년간의 점유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애초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애초에 등기 자체가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점유 취득 시효만 가지고 풀 수는 없는 문제고요. 사실은 집합 건물법 뒤에서 공부할 주제인데 이걸 알아야지 감을 잡을 수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3번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해서 이거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가십시다. 자, 지금요 하나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 A라는 토지와 B라는 토지로 토지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토지만 팔아요. 누구한테? 을한테 A라는 토지만 팔아. 그런데 을이 이 토지, 분할된 토지를 사서 건물 지으면서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르겠지만 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일부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원래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전제합니다. 100평 중에 10평을 사고 판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 B 부분의 일부를 점유를 해서 20년 당연히 지 거라고 믿고서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인하게 점유했을 때는 어떻다? 이때는
바로 타인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고 5번 질문 가볼까요? 부동산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그래서 봤던 지문인데 이 문제는 4번 지문 같은 건 봐서는 안 돼. 실제 아까 제가 그런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2번, 3번 또는 1, 2, 3번 이 정도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지 나머지 지문을 다 꼼꼼히 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볼게요. 그래서 25회 때 문제는 너무 지저분하게 나왔던 문제라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도가 점유취득시효라는 주제가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16년 동안 지문 한 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의 취득 방법 중에서 바로 취득시효라는 주제 설명드렸고 잠시 끊었다가 공동 소유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